자, 이어서 봅시다. 제풀이 마지막 번호 18번 딱 짚고 넘어가자. 자, 얘의 해가 존재하고 얘의 해는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K의 개수를 찾재. 그럼 첫 번째 식의 판별식은 0보다 크고 크거나 같고 두 번째 식의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지. 보자. 첫 번째 식 판별식 그대로 써보자. b제곱 마이너스 4 a c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며 동시에 and 두 번째 식의 판별식인 b제곱 마이너스 4 a c가 0보단 작아야겠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첫 번째 식 정리해보면 36 마이너스 16k 플러스 82제는 0 이하예요. 즉 더 간단히 써보면 어떻게 돼? 16k가 44 이하 맞니? 잠깐만 잘못했나? 116이지? 뭐 이상하더라. 116 이하예요. 16으로 나눠보면 116 나누기 16 되나? 안 돼. 4만 되나? 120이 4 곱하기 30이니까 116은 4 곱하기 29지. 그러면은 K가 4분의 29 이하예요.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치? 다음으로 두 번째 식 정리해보면 16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 0보다 작아요. 정리해보면 4K가 커요? 8보다? K는 2보다 커요. 즉 K가 2보다 크고 4분의 29보다 작거나 같지. 근데 4분의 29는 그렇지 지금 딱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야. 어떤 소수니? 원소수? 순환소수? 4분의 20 다시 생각해볼까? 그치? 우리 그치. 그럴까봐 우리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 시작하지. 74, 28 7.25 정도니까 해당하는 자연수는 3, 4, 5, 6, 7 개수 쓰는 거니까 5개 라고 쓰면 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순환소수, 유한소수 잘 복습해오세요. 네. 스포 아닌 스포인데 중간평가 문제를 여기 반은 내가 낸 건 아니거든. 다른 반 선생님이 내셨는데 그쪽 파트들도 다 들어가 있어. 순환소수, 무한소수. 여기 반 어차피 그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상을 안 보지 우리 중간평가를. 다행이다. 다행이라 할지 모르겠는데 중간평가 어차피 우리 근해 공식까지 근해 공식까지니까 집중만. 내신 대비 때 파이팅 하자. 자, 요렇게 제풀이 끝. 자, 그럼 우리 진도 나가자.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2차 방정식의 활용. 좀 더 말이 유창해지지 않았니? 저번 분말과 알보치를 받았어요. 협반하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아프다네. 그냥 좀 타는 느낌만 좀 있고 살이. 근데 실제로 알보칠이 살 태우는 거거든. 왜 알보칠을 바르면 낫냐 하면은
어떤 거라 생각하면 되냐면 너희가 다리에 염증이 났어. 다리를 자르는 거야. 그런 거보다 알고 치지. 염증 부위를 화상을 입히는 거. 그럼 조직이 괴사하겠지. 그럼 새살이 나는 거. 그 원리거든. 그래서 막 엄청 아프다는 건데 난 제대로 안 바른 건지 별로 안 아프던데. 너희들도 한번 발라봐. 구내염 걸리면. 뭐 안 했니? 자, 2차 방정식의 활용. 얘는 간단하게 읽고만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너무 당연한 말이지. 2차 방정식 어떤 세상에 어떤 활용 단원이든 먼저 구하려는 것을 미리수로 잡고 그걸로 식 세우고 여기서 2차 방정식을 세우겠지.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을 해결을 해서 나온 x의 해, 그 근을 찾고 그 근에 따라 우리가 구하려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했지. 그치? 어느 활용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2차 방정식이건 1차 방정식이건 1차 함수건 1차 부등식이건. 자, 그러고 뭐 수에 대한 문제, 뭐 넓이에 대한 공식 이런 거 있던데 뭐 사실 당연하지. 우리 이제 밑변 곱하기 높이의 반띵, 삼각형, 넓이 이런 거는 우리 이제 모르면은 살짝 차이해야 돼. 차이해야 돼. 다 했던 거야. 다 했던 거. 자, 그러면은 얘네를 따박따박 외우라. 이거는 비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걸 보고 문제를 보고 이렇게 세우면 되겠네. 이걸 베이스로 잡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되거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예제 1번부터 보자. 그나마 조금 얘는 좀 간단한 유형이야. 됐다. 없사. 잠금. 오케이. 자, 1부터 n까지 모든 자연수의 합은 2분의 n 플러스 1이래. 요거는 나중에 대수 배우면 보게 될 거야. 뭐냐면은 가우스라는 수학자를 들어봤니?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있는데 가우스가 1부터 n까지 1부터 100까지 자연수의 합을 5050이라고 나오거든. 이거 100 넣어보면 1부터 100까지 합이잖아. 그거를 발견한 나이가 만 6세였어. 그래서 가우스가 이걸 만 6세에 발견한 공식이거든. 사실은. 근데 뭐 그게 여기서 뭐 그걸 써먹는 건 아니고 결국 1부터 n까지의 합이 120이 되도록 하는 n 찾자 이거야, 이 문제는. 네, 뭐 배경 지식으로 한번 얘기해봤어. 아는 척 좀 해봤어. 2년 뒤에 알게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얘는 뭐야? 1부터 n까지 더했을 때 그 합은 어쨌든 2분의 n 플러스 1인데 그게 120이에요. 그 말이지. 그럼 그러한 n 찾자니까 이거 2차 방정식이네. 양변에 2 곱하면 n 플러스 1은 240이에요. 그럼 n제곱 플러스 n은 240이니까 2항에서 마이너스 240은 0이에요. 아하! 240을 두 개의 수의 곱으로 표현했을 때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이 1 차이 나려면 몇 곱해야겠니? 아마 머릿속에 두뇌 풀가동이 될 텐데 8 곱하기 8 곱하기 15는 얼마니? 거기서 출발하네. 120이지. 2배 하면 15 곱하기 16이지. 그럼 15와 16으로 찢을 수 있겠네. 근데 플러스가 달려있으니 n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15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네. 말이 혼나. 자, 그러면은
n은 15네. 왜? n-15와 n 플러스 16으로 곱해져서 요거는 0이다. n은 15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n은 15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자. 예제 2번.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는데 가장 큰 수의 제곱은 다른 두 수의 합보다 18만큼 크대. 그럼 이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구하재. 자, 그럼 어쨌든 연속하는 세 자연수인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미지수로 두는데 이 미지수를 3개나 두기에는 좀 그렇지. 근데 하나를 x로 잡아볼게. 그럼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어차피 일직 차이 나는 애들이니까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나. x, x-1, x-2 또는 가운데 걸 x로 잡아볼게. x-1, x 플러스 1이라 줄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나라면은 사실 아무거나 넣어도 돼. 아무거나 넣어도 돼. 그러면은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두자. x-1, x 플러스 1 이렇게 두어봅시다. 그럼 우리는 가장 큰 수의 제곱이 다른 두 수의 합보다 18만큼 커요. 18만큼 크면 18에 더해주면 같아지겠네. 그럼 뭐야? 정리해주면 2x 플러스 17은 x 플러스 1의 제곱과 같다.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17과 같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네. 그럼 x가 얼마야? 풀마 4인데 우리가 구하는 x는 자연수니까 x는 4여야겠지. 즉 무슨 말이야?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가운데 거가 4면 나머지 둘은 3하고 5네. 끝. 요렇게 찾을 수 있겠지. 이지하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 괜찮니? 자, 그러면은 3번 보자. 예제 3번. 자, 본격적으로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가 있는데 학교 시험에 2차 방정식 활용 문제, 2차 방정식 활용 문제예요 라고 써있니? 그렇지 않지. 그럼 우리는 이런 생뚱맞은 실생활 활용 문제 같은 걸 보고 수학적 표현을 했을 때 2차 방정식이 나옴을 캐치를 해야 돼. 물론 뭐 시험 범위 2차 방정식 들어가 있으니까 2차 방정식 활용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야. 자, 지금 여기의 상황에서는 32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각 모둠의 학생 수가 같도록 여러 개의 모둠으로 나누는데 모둠 수가 각 모둠의 학생 수보다 4만큼 작대. 모둠 수를 구하세요. 그럼 우리는 모둠마다 학생 수가 다 같으니까
학생 수든 모든 수든 미수로 잡아보면 걔네 둘의 곱을 해주면 토탈 학생 수가 나와야겠지. 그럼 학생수를 x라 모둠수를 x라 하자. 구하는 거 어차피 모둠수니까 모둠수를 x라 하자. x는 모둠수. 그러면은 학생수는 어떻게 표현되니? 그치. 학생수보다 모둠수가 4작 됐으니 모둠수에 4 더해주면 되겠네. 그러면은 따라서 x 플러스 4의 곱, 즉 학생수와 모둠수를 모두 곱하면 토탈 인원 32명이 되어야겠네. 즉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2가 0이므로 48에 32로 인수분해해보면 x 플러스 8, x 마이너스 4는 0. 그럼 x가 자연수니까 4가 되어야겠지. 왜냐하면 x는 자연수. 따라서 우리가 찾는 모둠수는 4다. 어렵지 않지? 그럼 학생수가 뭐 8명인 거니까 4명씩 8명은 반대식 8명씩 4모두 32명 이렇게 검산까지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너무 빨리 끝나겠는데 오늘 4개밖에 안 남았는데 이러면은 숙제를 할 시간이 조금 나올 수도 있겠다. 수업 시간 중에 너무 할 게 없네 지금까지. 그치. TT 공부하면 되니까. TT 공부하면 끄덕이었으면 봤어 내가. TT 공부한다 했을 때 끄덕이는데 다음 TT 때 보겠어. 자, 그러면 4번. 얘는 고등학교 때 물리 배우면 이걸로 또 나와. 신기하게도 물리학 1 배우면 네, 이과 출신이거든 사실. 얘는 사실 활용 문제는 국어 문제야. 국어적인 좀 문해력이 좀 받쳐주면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 근데 그게 좀 약간 나는 문해력이 딸려요. 그러면은 조금 그 문제가 나타내는 상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그래서 평소에 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이제 중2부터 이제 슬슬 이제 오픈되기 시작할 거야. 아직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중2면은 국어가 아마 중3 끝날 때쯤에 한번 벽을 느낄 거야.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래서 책 많이 읽어 중2 때. 독서해. 도서관 가. 밖에 놀러 다니지 말고 책 읽고 놀러 나가. 그러면 됩니다. 자, 뭔 말이냐? 여기에서 지면에서 초속 60m로 던졌을 때 t초 후의 높이가 60t-5t 제곱이래. 앞에 말 사실 필요 없어 이거. 필요 없어. 몰라도 돼. 결국 t초 높이를 이렇게 조제. 그럼 높이가 이게 될 때 몇 초니 이런 거지. 그럼 얘는 높이를 t초 후 높이를 y로 두자. t초 후 높이를 y. 그럼 y는 60t-5t 제곱이 성립하겠네. 쏘리. 취소. 아유. 내가 착각했다. 내가 어제반에 2차함수 활용을 했거든. 2차함수 활용을 했거든. 무의식 중에 y를 써버렸는데 2차가 방정식 활용인데. 그럼 60t-5t 제곱이야. 1번. 그게 175가 된대. 몇 미터? 몇 초분이 이거지. 몇 초분이. 그럼 즉 얘는 5t제곱 마이너스 60t 플러스 175가 0이에요.
양변 5로 나누면 t제곱 마이너스 12t 5로 나누면은 30에 2제곱이면 35는 0. t가 5 또는 7이지 라고 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오케이. 자, 독서들을 하나 갖다 놓을까. t는 5 또는 7이지. 그래서 첫 번째 거의 답은 5초 후 또는 7초 후. 근데 사실 당연한 게 우리가 공을 던졌어. 공을 똑바로 위로 던졌어. 공이 있어. 똑바로 던지면은 공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렇지. 그럼 공을 175m 간 이쯤이라 쳐. 이렇게 올라갈 때 5초, 6초, 떨어져서 7초 이런 식이라는 거지. 의미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알겠지? 그럼 2번. 공이 다시 떨어질 때는 공이 떨어질 때는 떨어졌어. 그때는 공의 높이가 몇 미터니? 그치, 0m, 빵미터지. 이거 좀 어렵게 내면은 공을 땅바닥에서 안 던지고 10m짜리 건물에서 던지는 문제들도 있어. 좀 어렵게 내면. 그런 것들도 있어. 그런 건 나오면 얘기를 해줄게, 나중에. 그럼 얘는 60t-5t 제곱이 빵이에요. 즉, 마이너스 5t를 묶어보면 12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2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럼 뭐야? 0초 또는 12초인데 공이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이래서 다시 땅에 떨어지는 거. 0초 쓰면 안 되겠지. 다시 땅에 떨어지는 거니까. 그럼 12초네. t는 0 또는 t는 10이니까 t는 그래서 12초 후가 되겠지. 이때. 다시 땅에 떨어져서. 알겠지? 자, 이렇게 우리가 해결해 볼 수 있고 다음으로 도형 스타일. 도형도 우리가 사각형 넓이 구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 이용하잖아. 직사각형 같은 애들. 근데 가로도 x로 표현되고 세로도 x로 표현되면 2차 방정식으로 표현되겠지. 그래서 2차 방정식 유형이 나올 수 있는 거. 자, 얘도 생각을 해보자. 어떤 사각형을 가로를 5cm 늘리고 세로를 3cm 줄여서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가 240이래. 정사각형의 가로를. 그럼 뭐야? 여기 그림에도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그림 넣으면 안 돼. 이걸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서. 너무 친절해. 너무 다 떠먹여줘서 그래. 왜냐면 이걸 안 보고 처음에 가로의 길이를 원래 정사각형에 있으면 이 가로를 5cm 늘리고 세로를 3cm 늘리면 그러한 즉 사각형의 넓이가 토탈 240이라는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 처음 정사각형의 x를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라고 하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로 주면 그 새로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x 플러스 5에 세로 x 플러스 3으로 표현돼서 둘의 곱이 240이에요. 그럼 뭐야? x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무슨 소리야? 8x 플러스 15는 240.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8x 뭐 잘못했어?
줄였어. 좋은 지점이야. 좋은 지점이야. 큰일 날 뻔했어. 세로 30 줄였구나. 다시 수정. 그러면은 그림 다시 그려야 되네. 미안. 3cm 줄여서 이만큼 줄였다 쳐. 이렇게 되네. 이런 식으로 내가 잘못된 거 찾아주는 애한테 사탕 하나 줘야겠어. 사탕 사비로 사서. 지금은 없어. 다음부터. 자, 그러면은 그렇지, 뭔가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다 했는데 여기를 마이너스 3으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바꿔서 2x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5가 되겠지. 맞니? 그러면은 요거에 마이너스 255는 0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255는 5로 하면은 5 곱하기 51, 17 곱하기 3이 51, 15 곱하기 17. 그치? 255는 15 곱하기 17이지. 이 차이 나려면은 인수분해가 17하고 15인데 마이너스를 15쪽. 그러면은 x 플러스 17과 x 마이너스 15는 0. 그러면은 양수 x는 15네. 왜? x는 양수니까. 땡땡땡까지 써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뭐야? 15에서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찾는 건 뭐였어? 정사각형의 한변 길이. 처음 정사각형 한변 길이니까 맞게 구한 것이 x는 15니까 15cm. 길이를 구하세요. 근데 센티미터가 있으면 단위를 써줘야 돼. 단위를 안 쓰면은 틀렸다 해. 원래. 알겠지? 자, 그러면은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활용. 이런 문제들이 살짝 더 꼬아놓은 느낌인 거지. 자, 도로의 길이의 폭 문제야.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뭘 찾을 거냐? 도로의 폭이 몇 미터인지 찾는 거지. 자, 얘 답지는 어떻게 썼을 거냐면 화단을 합쳤더니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거든. 사실 나는 요거보다 이 방법보다는 내 방법을 더 좋아해. 어떤 방법이냐? 여기에서 어차피 우리는 화단의 넓이를 표현해야 되는데 도로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지. 전체에서. 도로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요렇게 직사각형 하나 나오지. 살짝 조작을 해서 이렇게 요거랑 요거와 얘의 합이지. 근데 교차로 부분은 요 부분은 2번 더했지. 내가 한 번은 빼줘야겠지. 중복해서 더해줬으니까. 넓이를 구하려는데 요렇게 구할 거거든. 자, 파란색 가로 도로의 가로는 도로의 넓이는 일단 파란 부분이니까 가로 20에 세로 20이지. 세로 x지. 플러스 빨간색 평행사변형이지. 도로의 폭은 일정하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평행사변형이니까 가로 x에 세로 15지. 근데 거기에 중복되는 거 생각해주면은 중복되는 것 이 부분은 평행사변형이지 마찬가지로 이 부분. 근데 얘 가로 x에 높이가 x지. 그럼 넓이는 어떻게 표현돼? x제곱이 되겠지. 빼기 x제곱. 요걸 더 선호해 나는.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도로의 넓이야. 그러면은 전체는 20 곱하기 15인데 전체에서 화단의 넓이 104를 빼면 위의 식 간단히야 20x 플러스 15x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할 수 있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좌변에 몰빵해보자. x제곱에 20x 더하기 15x는 마이너스 35x고 20 곱하기 15는 300이지. 300에서 104 빼면 196이네. 요거는 0이에요. 196을 인수분해해보면 14 곱하기 14인데 하나를 28로 넘기면 28 곱하기 7. 둘 합치면 35. 28과 35. 그럼 28하고 35. 28하고 7로 인수분해하면 x는 7 또는 28인데 여기에서 근데 생각해보자. 도로의 가로가 20m인데 폭이 28m면은 말이 안 되지. 그걸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x가 15보다도 작아야겠지. 이므로 x는 7이다. 끝. 그러면은 우리가 찾는 건 7 찾아주면 되겠지. 값 찾으라 했으니까 여기서. 어렵지 않지? 자, 오늘의 마지막 예제. 상자 만들기. 스포할게. DT 상자 만들기에서 하나 내릴게. 어차피 난 DT 내일 출근해서 내니까. 내일 낼 거야. 아니지, 내일. 잠깐만. 어차피 내일 다음 DT는 앞에서 내고. 지프리에서 했으니까. 그러면은 토요일엔 또 DT를 안 보니까 화요일에 보겠다. 이 DT는. 한참 뒤에 보겠다. 여기 2차 방문이 화려하면. 아무튼 낼 거야. 다음 주 화요일에 낼 거야. 왜냐면 토요일에 우리 DT 안 보니. DT 보나? 안 보지. 중간평가 때는. 그래서 중간평가 이거 하기도 바쁜데. 언제 보고 있어, DT를. 자, 그러면은. 오케이. 자. 7번. 예제 7번 보자. 우리가 찾는 건 처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지. 그치? 어떤 말이냐면 정사각형 모양 종이가 있는데 귀퉁이를 잘라.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잘라서 이렇게 접으면 상자 모양이 되겠지. 그럼 그 상자의 부피는 32래. 이때 처음 정사각형 변 길이를 구하지. 그럼 우리가 처음 정사각형을 x로 하자. 처음 정사각형은 한 변 길이. 그러면은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건 뭐냐? 상자 모양, 즉 직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했었니?
직육면체 역시 사각기둥이니까 우리가 1학년 2학기 때 배웠잖아. 뭐 곱하기? 그치, 밑면의 넓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 여기서 밑넓이는 얘 전체를 x라 하면 각각 이만큼 빼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칠한 요 밑면의 한 변 길이는 몇 cm일까? 그치? 이 두 번 빼서 x-4지. 옆에도 똑같겠네. 그러면은 밑면의 넓이는 밑넓이는 x-4의 제곱이지. 그럼 높이는 몇일까? 2. 접었으니까 2cm짜리를. 그래서 얘가 높이, 얘가 밑넓이. 따라서 그게 32가 될 때의 x 찾자. 그럼 뭐야? x-4의 제곱이 16이에요. x-4는 16의 제곱근 풀마루트 16이니까 4라고 바로 써주면 되겠지. x는 그럼 뭐야? 8 또는 0이네. 근데 x가 사각형, 정사각형이니까 x는 8이 되겠네. 그래서 8 쓰면 틀리고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단위 있으니까 8cm. 이렇게 되겠지. 내가 꼭 여기다는 DT 낼 때 단위 안 써서 내는 사람 틀리게 할 거야. 답 똑같이 많아져. 한번 PTSD를 느끼게. 그래야 나중에 시험 봐서 이런 실수 안 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아쉬운 실수 이런 거 한번 당해봐야 돼. 알겠지? 10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문제를 보기에는 어차피 뭐 풀 문제도 별로 없으니 일단은 본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DT를 땡겨서 보자. 그러고 시간 남으면은 뒤에 정리하면 되니까. 좋지? 그래, 그에 앞서 지원이 토요일에 안 온다는 소식을 들어. 맞아요. 그러면은 중간평가를 우리가 안 볼 수는 없잖아. 목요일에 5시까지 올 수 있겠니? 근데 목요일에 클리닉 굉장히 근데 그러네. 근데 중간평가 1시간에 보지 않아? 원래 몇 시간? 원래 1시간 보는 거 아니야? 한 교시 보잖아. 학교 어디지 지원이가? 명인이지. 명인 목요일 몇 시간? 4시 4시 5분? 그럼 최대한 빨리 오면 몇 시까지 올 수 있어요? 4시 30분 4시 30분? 그럼 그때 와서 중간평가 보고 클리닉 풀자. 그리고 수업까지 들으면 집 가서 쓰러지겠다. 할 수 있겠니? 괜찮겠니? 그래서 중간평가를 미리 보자. 토요일에 보자니까. 왜냐면 이게 중간평가를 원래 보는 날짜보다 늦게 보면은 1등을 해도 문상이 안 나와. 늦게 보면. 그렇게 문상에 대한 욕심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일찍 보라고 하셔가지고 목요일에 한 4시 반에 오면 돼. 네, 그때까지 시험지 뽑아놓을게. 아마 어디 한적한 곳에서 풀 거야. 알겠지? 목요일에 4시 반. 문자도 내가 쏘아놓을게. 미리 보고 다른 친구에게 스포 금지. 자, DT 봅시다. 4번. 지원이 따봉.
풀림 세리 나라미 일찍할 때. 근데 그거 맞춰서 점수 들어가요. 찍으면 그대로 찍어서 맞춰도 다 적용돼. 몰라? 그러니까 부정답 처리하지 않아. 아니, 운이 좋네. 진짜 무슨 어떻게 찍어서 맞췄지? 한 번 내가 옛날에 고딩 때 모의고사를 보면 수학 모의고사를 고딩 때 풀면은 고딩 때밖에 안 풀지. 30문제를 풀거든. 100분 동안. 시험시간에 100분이거든.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번호가 30번이거든. 어려워서 안 풀려가지고 30번이니까 30번은 단답형이야. 번호를 마킹해서 내는 건데 30번인데 안 풀리네. 찍어서 내야지. 30 찍어서 맞춘 적이 있거든. 그런 적이 있어. 운이 좋네. 자, 아무튼 DT 보자. 40분. 자, 1번부터 보자. 보아하니 1, 2, 3, 4, 5번을 다 해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세 봤는데. 자, 보자. 1번. 자, 얘의 근이 이렇게 됐네. 근데 보자. 주어진 식으로 근의 공식 적용해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면 이렇게 되지. 얘가 6분의 마이너스 5 풀마 루트 b랑 같대. 그러면은 관찰했을 때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a가 같겠네. a는 5네. a가 5니까 a제곱 마이너스 12의 값은 25 빼기 10이니까 13이에요. 그럼 그게 b니까 b가 13이에요. 따라서 5하고 a는 5하고 b는 13.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지.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겠지. 이 문제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되고 2번 결국 냈어. 이것도 내가 내겠다 했던 것 같은데 뒤에. 되게 틀린 친구들 보면은 2, 3, 4 중에 틀리더라고. 주로. 자, 복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는 문제였지. 자, 공통 부분이 있으면 뭐 하자 했어? 치환. A로 해보자.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는 0이에요. 인수분해 A로 되네. 5하고 3인데 5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다. 그런 거야. A-5에 A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얘가 0이면 그럼 A는 5거나 또는 A는 마 3이면 돼. 즉 뭐야? X제곱 플러스 4X가 5거나 또는 X제곱 플러스 4X가 마이너스 3이거나 더 간단히 정리해보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이거나 또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이거나 그럼 얘네 각각 인수분해하면은 X는 마이너스 5 또는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3 인수분해 과정은 생략해도 충분히 해결해 볼 수 있겠지. 아마 인수분해 할 때 좀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들도 2차 방정식을 거쳐오면서 어느 정도 많이 익숙해졌을 거라고 봐. 그리고 앞으로 풀게 될 2차 함수에서는
인수분해 플러스 2차 방정식 또 나와. 2차 함수에서. 사실 2차 함수 활용이나 2차 방정식 활용이나 섞어놓고 보면은 거의 유사해. 곧 만나게 될 거예요. 내신하면서. 자, 그래서 결국 얘네들의 총합 얼마니? 마5, 1, 마1, 마3 가져가면 마이너스 8이 되겠다. 끝. 2번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다음 3번으로 가보자. 다 정리됐니? 2번. 자. 얘의 근이 이렇게 된다. 근데 이 상태에서 바로 근의 공식으로 넣으면은 인생이 힘들어지지, 굉장히.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니? 개수가 분수일 때는 적절한 정수를 곱하자. 그 적절한 정수는 여기서 5와 3의 최소 공배수면 되겠다. 그러면은 양변에 15로 곱하면은 9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5a는 0. 그럼 얘는 10은 짝수니까 짝수 공식 써보자. x는 a분의 마이너스 b' 10의 반띵 풀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9 곱하기 15a니까 얼마야? 135a 이렇게 되겠네. 얘가 원래 이렇게 드럽게 나오나? 맞네, 그렇게 나오는 게. 얘가 9분의 b 풀마 루트 7과 같아요. 아하, 그러면은 b가 5고 15-135a가 7이네. 그러면은 25-135a는 7이므로 7 빼면 135a가 18. 135는 9의 배수니까 양변 9로 나누면 15a는 2예요. a는 15분의 2고 b는 5였으니 우리가 찾는 3ab는 그 값이 3 곱하기 15분의 2 곱하기 5니까 3, 5, 15 날라가서 2만 남겠다. 끝. 이렇게 해결해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는 135a가 나오더라도 쫄지 말고 그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알겠지? 자, 다음 4번으로 보자. 7이라고 냈어. 사실 7이라고 냈어. 맞추지 못하라고. 100점 맞을까봐. 근데 100점이 있긴 한데 7이라고 냈어. 자, 얘의 두 근이 모두 유리수예요. 우리 생각을 어디서 하냐? 근의 공식에서 떠올려 보면 2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 나오지. 근데 여기에서 p가 소수라고 했으니 a, b, c는 다 유리수야. 그러면은 누가 문제냐? 루트 안에 들어간 b제곱 마이너스 4ac 때문이지. 얘가 요거의 루트가 유리수가 돼줘야겠네.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는 무슨 수가 돼줘야 될까? 제곱수. 그치? 그러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떻게 표현될지 보자. 그럼 얘는 짝수 공식 써도 되겠다. 요거 같다 했으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b 프라임이라고 해야지. 프라임. 그럼 얘는 지금 뭐야? 여기에서 그대로 가져와 보면 마이너스 2p의 제곱 b 프라임의 마이너스 ac가 플러스 65p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제곱수여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자, 아무튼 얘는 4p제곱 플러스 65p니까 얘가 이거니까 p의 배수인 건 빼박이지. 그리고 4p로 묶어볼게. 4p 제곱으로 묶는 게 낫겠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묶냐? 일단 묶어보면은 1 더하기 요거지. 4p 제곱으로 묶으니까 4p에 65. 근데 4 넣자 그냥. 4까지 고려해 복잡해지네. 이렇게 쓰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곱수를 생각할 때 소인수분해에서 떠올려 보면 p가 지금 소수니까 p를 하나 인수로 가지면 무조건 p는 짝수의 인수로 가져야겠지. 제곱수가 되려면 우리 중학교 1학년 첫 단원에서 배웠던 거 생각해보면 그럼 최소 p제곱을 갖고 있어야겠네. p 하나를 인수로 가지려면 제곱수가 되기 위해선 하나를 이미 갖고 있으면 짝수에 가져야 되니까 하나 더 묶을 수 있겠지. 즉 뭐야? 얘도 제곱수여야겠지. 그래야 루트 씌웠을 때 양의 정수로 나올 거 아니야. 맞니? 자,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p가 65의 약수네. p가 65의 소수인 약수. 근데 우린 배운 사람이니까 소인수네 라고 하자. and 4 플러스 p분의 65가 제곱수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어쨌든 p는 5 또는 13이지. 그럼 p가 5면은 4 플러스 p분의 65는 4 더하기 13이 되니까 17이 돼요. 제곱수가 아니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두 번째 p가 13일 때 첫 번째 케이스는 안 된다는 걸 봤어. p가 13이면 4 플러스 13분의 65, 즉 4 플러스 5네. 굳이 얘 제곱수 맞아. 따라서 p가 13이고 아마 5와 13 중에 찍었니? 아, 어떻게 찍었니? 아, 그냥 이쯤 되면 13이 답이겠구나 하는 느낌. 운이 좋구나. 자, 아무튼 결국에는 유리수가 되기 위해서 근이 유리수가 되려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를 뛰어넘어 제곱수까지 돼줘야 된다. 그리고 소인수를 짝수에 가져야 제곱수가 되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5번 보고 끝내자. 5번. 얘가 중근을 가져요. 판별식스란 얘기네. 그럼 중근을 가진 됐으니 b제곱 마이너스 4ac 는 0이에요. 즉 뭐야? k제곱 마이너스 아닌 플러스 4k 마이너스 12가 0이에요. 그럼 6과 2가 다 차이 나누니까 k 플러스 6에 k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그럼 k는 마이너스 6이고 또는 k는 2네. 근데 k가 양수라 했으니 우리가 찾는 k는 2네. 그럼 우리가 찾는 방정식의 두 분의 합은 뭐야? 근각계수의 관계 써먹으면 되겠지. 사실 얘는 근각계수 문제를 안 쓰고 인수분해 돼. 3 넣으면은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2분의 1하고 1이 근이 나오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근데 우리 근각계수의 관계 배웠으니까 써먹어보자.
2분의 k 플러스 1. 그럼 얘는 2분의 3.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알겠지? 다음 DT는 근각의수의 관계에서 낼 거야. 근데 거의 낼 것도 없는데 이제. 자, 요렇게 정리해 봅시다. 5분 남았네.